뉴욕타임스가 한국 야구장 치어리더 춤을 긴급 특집으로 다룬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틱톡 이용자들이 미친 듯이 따라하고 있는 한국 치어리더들의 춤이 있습니다. 그냥 유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할 정도거든요. 심지어 뉴욕타임스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언론사가 직접 나서서 이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대체 한국 야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열풍의 중심에는 기아 타이거즈 소속 치어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추는 삐끼삐끼 댄스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처음 보면 뭐 이런 단순한 동작이 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 춤은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투수가 상대편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냈을 때만 추는 춤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아웃시킨 게 아니라 삼진, 즉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의미죠. 치어리더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드럼 비트에 맞춰 엄지를 치켜 세우고 몸을 살랑살랑 흔드는 건데 여기에 담긴 뉘앙스가 정말 기가 막혀요. 바로 삼진당한 상대팀과 그 팬들을 살짝 조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되게 무심하고 쿨한 느낌으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춤 이름이 왜 삐끼삐끼냐고요?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치어리더들이 춤출 때 신발이 바닥에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를 팬들이 의성어로 표현한 거래요. 팬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라는 게 진짜 한국스러운 장명 센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춤의 가장 킬링 포인트는 치어리더들의 표정이에요. 삼진당해서 분노에 차 있을 상대팀을 바라보면서도 완전 무표정으로 담담하게 춤을 추는 거죠. 이게 해외 야구 팬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상상도 못할 퍼포먼스니까요. 특히 기아의 스타급 치어리더인 이주은 씨가 찍은 영상 하나가 완전히 바이럴을 탔는데요. 이 영상이 진짜 레전드예요. 의자에 앉아서 여유롭게 화장을 고치고 있다가 투수가 삼진을 잡는 순간 화장 도구를 내려놓고 바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과 여유로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틱톡에서만 조회수가 무려 7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7천만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한국 사람 전체가 한 번씩 보고도 2천만 뷰가 남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콘텐츠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조회수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직접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영국 런던에 사는 유명 동양계 모델도 참여했고 미국의 네로라 하는 프로페셔널 댄서들까지 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전혀 한국과 관련 없는 나라들의 일반인들까지 너도나도 삐끼삐끼 댄스를 찍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글로벌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춤이 사실 이제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걸까요? 뉴욕 타임스가 직접 이 의문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팬데믹 시기의 독특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스포츠가 올스톱 됐을 때 한국은 방역을 상대적으로 잘해서 리그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방송사들이 중계할 콘텐츠가 없어서 난리였을 때 한국 프로야구 경기를 송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때우기용으로 틀었는데 미국 야구 팬들이 KBO 리그를 보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보던 야구랑 완전 다른데?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매니아층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한국 야구를 찾아보게 됐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KBO 리그의 관중 동원력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한국 프로야구 관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관객 구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 관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전에는 야구장이라고 하면 아저씨들 전유물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대 여성들이 친구들끼리 단체로 야구장에 놀러 오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어리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상승한 거고요. 뉴욕 타임스는 여기서 미국 치어리더 문화와 한국 치어리더 문화를 비교 분석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워요. 미국의 미식축구 치어리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나게 화려한 공중회전이나 아크로바틱한 동작들을 선보이잖아요.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씩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고 체조나 댄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해요. 완전 프로페셔널한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거죠. 기술적 완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치어리더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접근성과 재미를 우선시하거든요. 삐끼삐끼 댄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작이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재미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치어리더 문화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에요. 관객들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참여형 문화가 소셜미디어 시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챌린지로 이어지기에 최적화된 구조인 셈이죠.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한국 야구장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들을 세세하게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관람석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미국 야구장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순간에는 환호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한국 야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장판이거든요. 좋은 의미에서요. 팬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응원해요. 경기 중간중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먹거리 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미국 야구장 가면 핫도그랑 맥주 정도가 전부잖아요. 근데 한국은 치킨, 피자, 김밥, 떡볶이까지 진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가격이 엄청 합리적이에요. 뉴욕 타임스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야구 관람이 엄청난 사치가 됐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러 가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대학생 할인 같은 걸 다 적용받아도 티켓값만 우리 돈으로 5만 5천 원이 넘어요. 여기에 경기장에서 간단하게 핫도그랑 음료수만 사 먹으려고 해도 2인 기준으로 최소 3만 원 이상이 나가요. 그러니까 커플이 야구 한 경기 보러 갔다가 10만 원 가까이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주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미국 경제가 어떻고 해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게 큰돈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티켓값도 합리적이고 먹거리도 풍성한데 가격까지 착해요. 그러니까 미국 야구 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야구장 영상을 보면서 완전 부러워 죽겠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야구 커뮤니티에 가보면 한국에서 야구 보는 게 꿈이라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한 스포츠 매체는 한국 야구 경기를 두고 메이저리그와 비교하면 마치 록 콘서트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정말 적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쇼를 보러 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기 점수가 어떻게 되든 팬들은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즐기거든요. 이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라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심지어 미국 방송사에서도 이걸 주목했어요. 방송사 이름이 재밌게도 MBC인데 우리나라 방송사랑 이름이 같더라고요. 여기서 한국 야구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냈는데 거기 나온 해설진들의 반응이 진짜 압권이에요. 진행자가 먼저 질문을 던져요. 한국 야구장 분위기가 축구장 열기 같다고 하던데 미국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해설가가 완전 흥분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그냥 경기를 관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경기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명이 나오는 팔찌를 차고 있는데 그게 경기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불빛 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경기 중에만 그런 게 아니라 광고 시간이나 경기가 잠깐 멈췄을 때도 계속돼요. 팬들이 쉬지 않고 활동적으로 응원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스포츠 관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예요. 마치 모든 사람이 트로피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경기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전직 야구 선수 출신인 에두아르도라는 사람도 거들었어요. 조명 연출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가끔 보긴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렸더라고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K-팝 그룹의 콘서트가 10분 동안 펼쳐지기도 하고요. 팬들은 단순히 야구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쇼를 경험하러 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즐기고 있고요. 이 분석이 정말 정확한 게 한국 야구장은 정말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거든요. 야구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음악, 춤, 음식, 퍼포먼스가 모두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인 거죠. 이런 개념 자체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팬데믹 기간에 미국에서 KBO 경기를 중계했던 해설진들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이 열기를 직접 체험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미국 야구 팬들도 이런 한국의 문화를 꼭 한 번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였어요. 이게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탄이었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많은 미국 기자들이 한국 야구장을 경험하고 나서 감각적 과부하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이게 진짜 웃긴데 시각적으로도 자극이 엄청나고 청각적으로도 계속 뭔가 들리고 미각적으로도 다양한 음식을 먹고 촉각적으로도 팔찌 흔들고 응원 도구 들고 하니까 오감이 전부 자극받는 거예요. 미국 야구장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다층적인 경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메이저리그는 소수의 슈퍼스타들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잖아요. 마이크 트라우트, 오타니 쇼헤이 이런 선수들만 조명받고 나머지는 그냥 배경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모든 선수가 각자의 응원곡을 가지고 있고 팬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거든요. 신인 선수든 베테랑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만의 팬층을 가지고 있어요. 한 기자가 쓴 특집 기사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국에서는 모든 야구 선수가 스타예요. 심지어 이제 막 프로에 들어온 신인조차도 자기만의 응원가를 가지고 있고 팬들의 환호를 받아요. 그런 야구장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야구장의 현실이거든요. 최근에 서울 시리즈 경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던 다저스의 투수 타일러 글라스노우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이닝이 교체될 때마다 들려오는 한국 팬들의 응원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관중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딴짓을 하지 않고 경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열광하는 모습이 미국과는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미국 야구장에서는 사람들이 경기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 자체가 재미없다는 소리죠. 근데 한국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관중들이 계속 참여하고 즐기니까 휴대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결국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야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삐끼삐끼 댄스라는 춤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밑에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열정적인 야구, 문화 전체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경기장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그 특별한 분위기, 접근성 높은 참여형 응원 문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경제성, 모든 선수를 스타로 대우하는 민주적인 팬 문화까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현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야구장의 풍경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본 한국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역동적인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야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한 걸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 형성된 초기 팬층이 있었고,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이 있었고, 여기에 한국 특유의 참여형 문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된 게 정말 중요해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주로 쓰는 세대들이잖아요. 이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데 익숙한 세대거든요. 삐끼삐끼 댄스가 챌린지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세대적 특성 때문이에요. 기존 세대였다면 그냥 신기하다고 구경만 하고 말았을 텐데 지금 세대는 직접 따라 해보고 자기만의 버전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이런 문화가 한국 야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핵심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야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탄탄하기 때문이죠. 접근성, 경제성, 재미, 참여성, 이 모든 요소가 다른 나라 야구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일단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계속 찾게 되는 중독성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에 야구장 관람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경복궁, 명동, 강남 이런 데만 갔는데 이제는 잠실 야구장이나 광주 챔피언스 필드 같은 곳도 관광 명소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스포츠 시설이 관광 명소가 됐다는 건 그만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외국 유튜버들도 이제 한국 야구장 체험 콘텐츠를 필수로 찍어요.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댓글을 보면 나도 한국 가서 야구 봐야지. 이게 진짜 야구 보는 거구나 이런 반응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재밌는 건 야구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한국 야구장 영상을 보고 야구에 흥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야구 자체보다 야구장 문화에 먼저 매료된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K-팝만 봐도 그렇고 K-드라마도 그렇고 이제는 K-베이스볼까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뉴욕타임스가 이 현상을 다룬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게 단순한 스포츠 이슈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의 문화를 글로벌 트렌드로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야구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런 현상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미국이 야구 종주국이잖아요. 메이저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고요. 근데 정작 야구를 즐기는 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은 별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메이저리그가 가진 문제점들도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관중 동원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한국 야구는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는 명확하죠. 물론 메이저리그의 선수 수준이나 경기력 자체는 세계 최고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야구를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훨씬 매력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예요. 한국은 K-팝으로 이미 전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입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스포츠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경기력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둘러싼 전체적인 경험과 문화로 승부를 거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삐끼삐끼 댄스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야구장을 찾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광고나 마케팅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자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야구장 현장에서 팬들과 치어리더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탄생한 문화거든요. 이게 진짜 강력한 이유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발전한 문화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고 그 진정성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한국 치어리더들의 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태도예요. 과하게 섹시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이거든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면서도 프로페셔널하죠. 이런 균형감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치어리더 문화와 비교했을 때 한국 치어리더들은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관중과의 소통을 중시해요. 팬들이 직접 따라 부를 수 있는 응원가를 만들고 함께 춤출 수 있는 안무를 개발하고 관중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죠.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한국 치어리더 문화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치어리더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단들도 이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각 팀마다 고유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내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구장을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종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현재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죠. KBO 각 구단의 치어리더 팀들도 저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기아는 삐끼삐끼 댄스로 유명하지만 다른 팀들도 각자의 시그니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LG는 특유의 세련된 안무로, 삼성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두산은 힙한 느낌으로 각각 차별화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성이 리그 전체의 매력을 높이는 거죠. 생각해보면 한국 야구 문화의 이런 발전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집단주의적 성향, 높은 IT 리터러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감각. 이 모든 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한국 사회의 여러 특성들이 야구장이라는 공간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된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